가와니시 히로미 씨는 한국에서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일본인입니다. 그녀가 국내 언론을 통해 기고한 한 칼럼에는 한국에서 KTX를 탄 일본인들의 놀라움이 생생하게 기록돼 있는데요.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KTX를 탈 때마다 개찰구가 없다는 점이 신기했다. 처음 탔을 때는 개찰구를 찾아 우왕좌왕하다 결국 열차에까지 들어갔다. 마음은 계속 불안했다. 일본의 신칸센처럼 차 안에서 차장이 티켓을 확인할 것이라 생각하고 줄곧 티켓을 손에 들고 기다렸다. 그러다가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했다. 부정승차로 오해받을까봐 고민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차장이 좌석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단말기를 갖고 있다고 들었다. 나는 한국이 역시 정보기술 선진국이라며 감동했다. 한국인에게는 당연하다시피 한 KTX의 검표 시스템과 혁신에 놀란 것은 비단 히로미 씨뿐만이 아닙니다. 한때 할리우드 최고의 액션 스타이자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지낸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주지사에 당선된 후 한국을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체험한 것은 바로 KTX였다고 하는데요. 온전히 국내 기술로 개발된 고속철도 열차인 KTX를 시승한 후 감탄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당시 그는 재정난에 허덕이면서도 끈질기게 고속철도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를 대표해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한국에 온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선진 철도 시스템에 깊이 감명받은 그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의욕적으로 철도 사업을 추진했다고 하죠. 이처럼 일본과 미국, 프랑스 등 전 세계 철도 선진국의 마음을 사로잡은 KTX만의 비결,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고압적이며 자존심 강하기로 유명한 일본의 관료와 경제인들이 한국의 이것 앞에서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고 감탄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한국 스마트시티 시찰 투어단이라 이름 붙여진 한 무리의 일본인들은 사실 일본 내에서 막강한 권력을 지닌 각 분야의 전문가로 손꼽히는 이들이었는데요. 아베 내각의 차관을 역임한 후쿠다 미네유키 의원을 비롯해 일본 정보서비스협회 요코스카 히로시 회장, 건축설계와 가스 공급, 정보통신, 인쇄회사의 간부 등이 포함돼 있었죠. 이번 방문 전에는 일본 고속철 신칸센을 운행 관리하는 JR의 본사 임원 40명이 한국을 찾아오기도 했는데요. 그들의 눈길을 쏠린 곳은 바로 KTX의 탑승구 앞 빈 공간이었습니다. 저기 노란색 선을 봐주세요. 저기가 개찰구가 있던 자리입니다. 시차를 주도하던 이 코퍼레이션.jp 대표 염종순 씨의 말에 일본인들이 화들짝 놀랍니다. 철도에서 필수 시설로 손꼽히는 개찰구가 없다니. 그렇다면 검표는 어떻게 하는지 도무지 짐작할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염종순 씨의 설명이 이어집니다. 한국에서는 인터넷 예매가 활성화되면서 탑승구 앞에서 일일이 티켓 검사를 할 필요가 줄어들어 코레일에 개찰구를 없앤 겁니다. 개찰구 검표라는 번거로운 절차가 없어지자 손님들은 곧바로 열차 지정석까지 가게 되어 편해졌고 철도 회사는 비용이 줄었습니다. 그러자 한 일본인이 조심스레 손을 들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단 승차의 경우가 많을 텐데 어떻게 검사를 하느냐고요. 그러자 염 대표가 웃으며 역으로 질문을 합니다. 무단 승차가 없진 않습니다. 무단 승차로 인한 코레일의 손실은 연 15억 원 정도인데요. 개찰구 도입 비용을 줄이자는 것은 물론이고 단 1%에 불과한 무단 승차 손님 때문에 99%의 손님을 용의자로 보고 점검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 일일까요? 라고요. 그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던 일본인들은 갑자기 뭔가가 떠오른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한국이 개찰구를 없애며 비용을 획기적으로 혁신한 것과 달리 일본은 지난 수년간 개찰구를 추가 설치하고 고도화하는 데 애썼기 때문이죠. 현재 일본에서 도쿄와 오사카 간 신칸센 요금은 무려 20만 원이 넘는데요. 높은 요금의 배경에는 바로 효율과 혁신 대신 기득권의 이익을 추구한 일본인들이 있었습니다. 2012년 염종순 씨는 한국의 KTX 선진화 사례에 대해 일본 잡지 다이아몬드에 기고했습니다. 어느 날 자신을 JR 임직원이라고 밝힌 한 일본인의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는 잡지에 기고한 것이 사실이 맞다면 한국을 한번 방문해보고 싶다는 의향을 밝혔다고 합니다. 염종순 씨가 흔쾌히 투어를 자처하자 40명이나 되는 JR의 임직원들이 한국으로 날아왔다고 하는데요. 성심성의껏 현장을 안내하고 한국의 신기술에 대해 설명했으나 저녁 회식 자리에서 한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 묘한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일본에 돌아가면 개찰구를 없애자는 이야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고 하는데요. 알고 보니 그는 JR 본사에 개찰구 기계를 납품하는 자회사의 대표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국 KTX의 선진 사례를 몸소 체험하고도 눈을 감고 외면한 JR은 그 후 개찰구 고도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한꺼번에 최대 4장의 열차표를 처리할 수 있고 표를 아무렇게나 집어넣어도 곧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개량한 기계가 역에 자리 잡기 시작했는데요. 한 대당 무려 5천만 원이나 하는 개찰구 기계는 일본 전역에 1만 대 정도 설치됐으며 도입 비용도 엄청난데 해마다 들어가는 유지 보수 비용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도입비의 20%를 차지하는 유지보수 비용이 해마다 더해지다 보니 일본의 IT 시스템은 비용 절감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비용 저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이제라도 잘못된 시스템을 바로잡고자 한국에 찾아온 것이죠. KTX 외에도 일본인들이 크게 놀란 한국의 IT 시스템은 바로 서울 시내 4천여 곳의 버스 정류장 현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서울시 버스 정보 터미널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교통 상황을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각도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지 않고 운행되는 버스 번호를 확인해 버스 회사에 알리거나 너무 사람이 많아 붐비는 곳, 혹은 이용객이 하루 한 명으로 극히 적은 곳 등을 데이터를 통해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서울시의 4천여 곳에 달하는 버스 정류장 중 당시 문제가 있다고 나타난 곳은 단 14곳. 그만큼 서울시의 교통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 활용을 바탕으로 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을 만들어낸 한국의 현실에 일본인들은 그야말로 입을 벌리며 감탄했는데요. 투어에 참여한 후쿠다 미네유키 의원은 한국의 전자정부와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혁신 사례를 보고 매료될 수밖에 없었다며 벌써 5번째 한국에 와서 IT 기술과 아이디어를 배워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일본보다 훨씬 빠르고 역동적으로 IT 기술을 접목해 혁신을 일궈내고 있는 한국이 부럽다며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또한 이번 시찰단에 참가한 정보통신기업의 한 간부는 일본에 귀국한 다음 날 염 대표에게 이런 내용의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이번 스마트시티 시찰 결과를 회사에 보고하자 우리 회사의 회장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국과 일본의 수준 차이를 인식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깨달음을 바탕으로 우리는 우리 회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한국과 인연을 이어가며 한국의 스마트시티 분야에 관해 공부를 계속하고 싶습니다. 라고요. 지금까지 한국 스마트시티 시찰에 참여한 일본인들은 약 5천여 명으로 일본 정부의 장차관 4명을 포함해 금융, 의료, 건축, 정보통신 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한국을 다녀갔다고 합니다. 또한 공영방송 NHK에서도 한국의 스마트시티 현황에 대해 특집 방송을 방영하기도 했는데요. 아직도 호적 등본 등 신상정보 기록을 떼려면 본적지에 가야 하는 일본의 입장에서 한국을 바라보면 정말 신세계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 KTX, 지하철 등 편리한 대중교통수단, 어디서든 접속되는 와이파이와 편리한 생활 서비스 등 전 세계인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한국. 앞으로 또 어떤 혁신을 만들어갈지 기대됩니다.